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주말인데 즐겁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놀다가 이제서야 첫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따가 9시 40분에 조선 판스타를 또 봐야 되거든요. 요즘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풍류 대장인가? 그거랑 쇼미더머니 그리고 국민가수 저 이거 다 챙겨보고 있는데 아니 코딱지만한 날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정말 볼 때마다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시가 다 돼가니까 제가 빨리 좋은 소식 전해드리고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평택 2공장을 증설해서 2024년에 풀가동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설비 규모를 2025년까지 사업 출범 원년 대비 3배로 확장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도 해오긴 했지만 제대로 시작한 거는 사실 2017년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지금 4년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근대 세계 2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만 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뭐 가전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자동차 전장 사업, 5G 통신 장비, 이미지 센서 정말 웬만한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력은 메모리 반도체로 봐야 되고 파운드리는 어떻게 보면 약간 사이드 개념인데 이렇게 사이드로 하는 것조차 4년밖에 안 됐는데도 전 세계에서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얼마나 대단하고 규모가 큰 기업인지 이거 하나만 봐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삼성이 한번 칼을 뽑은 이상 뭐 적당히 할 기업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제품 첨단화를 통해서 2024년 시스템 반도체 사업 매출을 39조 이상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현재 시점에서는 넘사벽이라 할 수 있는 TSMC와의 격차를 최대한 많이 좁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파운드리 설비 규모가 2017년 대비 1.8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아마 파운드리에 올인했다면 이것보다 훨씬 빨랐을 텐데 워낙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아서 이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25년에는 3배, 2026년에는 3.2배까지 규모를 지금 키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미국 텍사스주 신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할 것 같고 투자 규모는 약 20조 정도로 지금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면 보통 초미세 공정만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구형 공정도 지금 생산 라인 증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TSMC랑 많이 비교가 되는 바람에 뭐 5나노나 3나노 이런 것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5나노 이하 공정은 현재 시점에서 약 1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점유율을 확 늘릴 수가 없는 게 일단은 이 EUV 노광기를 ASML에서 독점 공급을 하는데 얘네들이 1년에 만들 수 있는 대수가 약 4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나마도 삼성이 다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TSMC에서 훨씬 더 많이 싹쓸이를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인텔과 SK 하이닉스도 요즘에는 EUV 노광기를 차차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가져올 수 있는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점유율을 확 올리기는 좀 역부족입니다. 뭐 돈이 많다고 무조건 사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13%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2026년까지는 34.5%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엄청 뜨고 있는 인공지능과 신경망 처리 장치, 뭐 일명 NPU라고 하죠. 이런 초고성능 반도체 생산 비중도 같은 기간 10%에서 32%까지 늘릴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부가 가치 첨단 제품을 앞세워서 내년부터는 3년간 연평균 24% 정도 매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EUV 노광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7나노 이하 공정에서는 필수로 필요한 장비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약 20%대로 추정이 되고 TSMC는 50%에서 최대 60%까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점유율도 3배, EUV 노광기 대수도 거의 3배 차이가 납니다. 이러니까 TSMC를 잡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죠, 사실. 자,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제가 가져온 자료인데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죠. 삼성전자 파운드리 생산 규모를 보면 2017년에서 2026년까지 단 한 번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속 성장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5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 비중도 2020년 2.5%에서 올해는 약 13%까지, 내년에는 19.2%까지 올랐다가 2026년에는 34.5%까지 초미세공정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상품에 집중해서 실적을 크게 개선시키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뭐 말하자면 현대차로 따지면 제네시스 많이 파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1000대를 팔아도 아반떼 1000대 파는 거랑 제네시스 G90 1000대 파는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현대차에서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경차를 한동안 출시하지 않다가 최근에 캐스퍼를 출시했잖아요. 경차는 실제로 이 마진율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상위 트림으로 올라갈수록 마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네시스를 많이 팔수록 현대차가 이득이듯이 삼성 파운드리는 5나노 이하 초미세공정 반도체를 많이 팔수록 무조건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를 거의 만들지 않는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맞는 말입니다. 주로 차량용 반도체는 8인치 웨이퍼와 구형 장비에서 제조가 되기 때문에 굳이 기술력이 뛰어난 삼성전자가 영양가 낮은 차량용 반도체에 매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반도체라도 뭐 NXP 반도체나 인피니언 이런 차량용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들과 스마트폰용 반도체를 주로 만드는 삼성전자와 TSMC 같은 기업들은 완전 그냥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만들기 어려우면서도 비싼 반도체는 TSMC와 삼성전자가 지금 다 싹쓸이를 하고 있는데 그 비중을 삼성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5나노 이하 반도체 비중을 2026년에는 34.5%까지 대폭 비중을 늘릴 계획입니다. 뭐 그렇다고 비싼 것만 신경 쓰냐? 뭐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차량용, 통신용,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양산에 활용되는 구형 공정에도 지금 투자를 많이 할 계획이고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떨어지는 28나노는 17에서 14나노로, 그리고 14나노는 8나노로 각각 기술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주로 이 정도 공정에 쓰이는 분야는 전기차, 자율주행, 디스플레이, 가전, 통신 장비, 서버, 이 정도가 이제 될 수 있겠는데 이것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초미세 공정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10나노에서 20나노급도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초미세 공정 쪽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디스플레이나 이미지 센서 같은 비교적 공정 난이도가 떨어지는 반도체들은 이미 대만의 UMC 같은 기업들에게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돈 안 되는 반도체는 이제 다른 기업들한테 외주를 주고 그 공간을 좀 더 고부가 가치 반도체로 삼성전자가 지금 땡겨서 쓰는 겁니다. 올해 기준으로 파운드리 비중을 보면 모바일이 69%나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모바일 쪽이 돈이 되는 반도체인 건 맞지만 사실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2026년에는 모바일 비중을 53%로 낮추고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 32%, 자동차와 사물 인터넷도 약 3% 수준으로 이렇게 분산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파운드리 고객사가 약 100개사 정도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저는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2025년까지는 300곳 이상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파운드리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삼성전자와 항상 비교되는 기업이 TSMC인데요. TSMC는 지금 점유율이 약 55% 정도 되고 창사 이래로 지금 거의 35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1위 자리를 한 번도 뺏긴 적이 없는 기업입니다. 더 무서운 건 얘네는 파운드리 말고는 다른 사업은 일체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파운드리에 올인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에 다 신경 써줘야 되는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에 제대로 투자를 시작한 지가 뭐 4,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비비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파운드리 사업을 오래전부터 해오긴 했지만 뭐 그전까지는 지금처럼 제대로 했다기보다는 뭐 애플이나 퀄컴, 엔비디아 같은 일부 고객사에 그냥 제한적으로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 6, 7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약 4위에서 5위 정도 수준밖에 안 됐었는데 몇 년 바짝 해서 세계 2위로 금방 올라섰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로 이미 쌓아온 실력이 있었고 자체 설비를 원래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술력은 이미 충분했고 뭐 돈도 넘치는 기업이니까 사실 마음먹고 뛰어들면 2위권에 오르는 게 그렇게 뭐 삼성전자에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세계 2위를 넘어서 2030년 이후에는 TSMC를 잡고 세계 1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쉽진 않겠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2030년에 1등 못하면 뭐 2035년에 하면 되고요. 그때도 못하면 2040년에 하면 됩니다. 지금처럼만 하면 뭐 언제가 됐든 파운드리에서 세계 1위 아마 가능하지도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만 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좀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긍정적인 얘기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